네, 다음은 중국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백관열입니다. 네. 자, 중국 증시 한 줄로 줄여주신다면요? 네, 아직은 불안감과 기대감이 혼재된 상황이기에 인내가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정리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인내심,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되려면 조금 더 참아보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증시는 작년 말부터 리오프닝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강세를 이어오다가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뎠고 부동산 경기도 바닥은 통과는 됐지만 드라마틱하게 호전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올랐던 증시 상승폭이 좀 반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계속되어서 강화되고 있기에 인내심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기대감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액션이 좀 부재했었고 우려 속에서 지난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전기차 취득세 감면 정책을 연장할 것이라 시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돌입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 기대감은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실질적인 액션도 슬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5월 수출 지표가 한 번 더 실망스럽게 발표가 되었지만 경기 부양 기대감 덕에 상하이 증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고 월드뱅크라든지 OECD 같은 데에서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점 역시도 호재였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들이 봐야 될 중국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좀 소비에 대해서 들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정부의 소비 부양책입니다. 네, 지난주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정책이 원래는 올해 말 종료가 예정인데 다시 한 번 더 연장토록 시사를 했으니 우선 자동차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소매 판매에서 약 9%에서 11% 정도 차지하는 만큼대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의 공식적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작년에 종료가 되었지만 지방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가운데 취득세 감면 정책이 연장이 된다면은 소비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자극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다수 대형 국유은행에서 예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비라든지 투자를 통해서 유동성이 실물 경기로 투입이 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이슈는요. 네, 소비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이제 6.18 쇼핑 축제라는 겁니다. 11월 10일에 개최되는 중국 광군절과 같이 6월 동안 진행되는 중국의 최대 쇼핑 행사 중 하나고요. 징동, 타오바오, 티몰 등 주요 중국 온라인 쇼핑몰들이 대거 참여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행사고 작년 후에는 아무래도 제로 코로나로 인하여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서 행사 기간 동안 좀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지만은 올해는 리오프닝으로 상황이 좀 바뀌었으니 기대감을 커지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징동의 경우에는 행사 기간 동안 신규 이용자 수가 작년 동기 대비 30%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5월 31일 기준으로 중국의 택배 물량이 500억 건에 달했는데 이게 작년보다는 27일 정도 이르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는 155일 당겨진 거라고 합니다. 네, 물론 중국의 물류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소비 심리가 개선됐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고요. 이번 6.18 쇼핑 축제에서 주문이 대거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미리 물량을 해소시킨 게 아니겠는가라고 해석을 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와 6.18 행사 쇼핑 등 이러한 이슈가 앞으로 중국의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비 특집이네요. 이제 정책적으로도 좀 돈을 쓸 수 있게끔 하려는 움직임들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돈을 쇼핑으로 좀 많이 쓸 수 있는 이벤트까지 예정되어 있다. 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에서 지켜봐야 될 주요 경제 지표라든지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연구원님?
네, 내일 물가 지표가 발표 예정인데 이제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지만 중국의 물가는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를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핵심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네, 우선 기준금리와 연동이 되는 MLF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MLF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개월 연속 동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컨센서스도 한 번 더 동결이 될 것이라고 나타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현재 중국의 정책 여력은 충분하고 추가 부양이 좀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연내로는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 인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국의 1등 증권사인 중신증권 측에서 이번 6월에 MLF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결과를 한번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15일에 이제 소비, 투자, 생산, 실업률 등등 이러한 실물 경제 지표들이 발표 예정인데 해당 지표들이 개선 여부와 특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청년 실업률의 진정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번 주, 다음 주도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네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